아침 7시 반, 김소윤은 지하철 3호선 승강장에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죠. 22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 만에 드디어 얻은 정규직 일자리였습니다. 그것도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이었어요. 회사 건물 앞에 서자 목이 아플 정도로 높은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을 때 소윤의 심장은 마치 북처럼 쿵쾅거렸어요. 총무팀이라는 팻말이 붙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윤에게 쏠렸습니다. 아, 신입사원이구나. 오세정 부장이 책상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이 잘 어울리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어딘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어느 대학 나왔지?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소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사무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 그래? 오 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요즘 고졸도 뽑는구나. 뭐, 총무팀이니까 상관없겠지. 그 말 한마디에 소윤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슬쩍슬쩍 소윤을 훑어보더니 이내 자신들의 일에 몰두했어요. 소윤에게 배정된 자리는 사무실 구석 끝자리였습니다. 창문도 없고 복사기 소음이 가장 심한 곳이었죠. 첫날부터 소윤에게 주어진 일은 복사, 팩스 발송, 우편물 정리 같은 단순 업무들이었습니다. 선배들은 친절하게 설명해주기보다는 이거 복사 100부 해줘, 저기 정리해놔 같은 짧은 지시만 던졌어요. 소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들 3355 모여서 나갔습니다. 소윤도 따라 나설까 망설였지만 아무도 함께 가자고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 먹으려다가 문득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소윤은 도시락을 들고 건물 뒤편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작은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여기서 뭐하니? 돌아보니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 청소용 카트를 끌고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낡았지만 깔끔한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눈가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앉으면 안 되는 곳인가요? 소윤이 벌떡 일어서려 하자 그 여성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잠깐 쉬려고 왔는데 혼자 먹기 심심했거든. 같이 먹어도 될까? 그 순간 소윤의 마음에 훈훈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회사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누군가 따뜻하게 말을 걸어준 것이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소윤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김소윤이라고 해요.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아, 그래? 나는 박복희야. 여기서 청소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 박복희가 소윤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첫날이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 그 말에 소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투명인간 취급을 받다가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니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괜찮습니다. 소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박복희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박복희는 자신이 가져온 보온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된장찌개와 젓가락에 담긴 반찬들이 보였어요. 소윤의 도시락과는 확연히 다른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머, 너 혼자 사니? 박복희가 소윤의 도시락을 보며 물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2개와 우유 1팩이 전부였거든요. 네,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소윤이 부끄러워하며 답했습니다. 아직 요리는 잘 못해서. 이런. 박복희가 혀를 끌끌 차며 자신의 반찬통을 소윤 앞으로 밀었어요. 이거 좀 먹어봐. 내가 손수 만든 거야. 아, 괜찮습니다. 전 이걸로도 충분해요. 소윤이 손사래를 치자 박복희는 이미 젓가락으로 멸치볶음을 집어 소윤의 도시락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뭐가 괜찮아. 이렇게 먹으면 몸이 축나지. 박복희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내 손자도 너처럼 22살인데 혼자 살면서 이런 식으로 먹더라고. 소윤이 멸치볶음을 한 입 먹어보니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먹던 맛이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소윤은 꾹 참았습니다. 맛있죠?
박복희가 흐뭇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소윤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랑 비슷해요. 그럼 내일부터 같이 먹자. 박복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차피 나도 혼자 먹기 심심했거든. 반찬도 넉넉하게 만들어 올 테니까. 소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막 만난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요. 그동안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뭘 드릴 게 없는데? 소윤이 머뭇거리자 박복희가 손을 흔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같이 먹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서운한데? 박복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거란다. 서로 기대고 도우며 사는 게 인생이야. 그 순간 소윤의 입가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떠올랐어요. 회사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은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꽁꽁 얼어있던 부분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복희 아주머니. 소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게 뭐 있어. 우리 이제 도시락 친구잖아. 박복희가 소윤의 어깨를 다독이며 웃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헤어질 때 박복희가 소윤에게 작은 종이 봉지를 건넸어요. 이거 오후에 출출할 때 먹어. 봉지 안에는 직접 만든 듯한 작은 쿠키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소윤은 그 순간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서도 소윤의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있었어요. 오세정 부장이 또다시 복사 업무를 시켰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이 기다려졌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소윤과 박복희의 점심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12시가 되면 소윤은 자연스럽게 뒤편 벤치로 향했고 박복희는 항상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뭐 해오셨어요? 소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호박전이랑 시금치 무침 해왔어. 우리 소윤이 어제 반찬이 부족하다고 했잖아. 박복희가 도시락 뚜껑을 열며 웃었어요. 소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말을 이렇게 세심하게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박복희는 단순히 반찬을 나눠주는 것 이상으로 소윤의 하루하루를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어제 부장님이 또 복사 실수한다고 뭐라고 했다면서? 박복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실수도 줄어들 거예요. 소윤이 억지로 밝게 답했지만 박복희의 눈에는 소윤의 속마음이 훤히 보였습니다. 사실 오세정 부장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고졸은 역시 이해력이 떨어지네라며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윤은 그럴 때마다 주먹을 꽉 쥐고 참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사무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들 정신 차려. 오세정 부장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본사에서 비서실장님이 오신다. 현장 문화조사 때문에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비서실장이라면 회장 바로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높은 분이 직접 지방지사까지 내려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김 대리 사무실 정리 점검하고 박 주임은 회의 자료 다시 검토해. 그리고 오 부장의 시선이 소윤에게 머물렀습니다. 너는 복사기 주변 정리해. 지저분하면 안 된다. 소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서려는데 사무실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30대 후반 여성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사 비서실장 최연주입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오 부장이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리 연락 주셨으면 공항까지 마중 나갔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갑작스럽게 와서 죄송해요. 최연주가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현장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서 미리 연락 안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무실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오 부장은 연신 저희 팀은 항상 이렇게 화목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라며 과장된 설명을 늘어놓았어요. 최연주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는 소윤에게 잠깐 머물렀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숙이고 복사기 정리에만 집중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최연주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팀원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최연주가 말했어요. 5부장이 한 명씩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리는 저희 팀의 베테랑이고요. 박주임은 업무 처리가 정말 빨라서. 하지만 소윤 차례가 되자 목소리가 어색해졌어요. 저기 김소윤 씨는 신입입니다. 고졸 출신이에요. 그 한마디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를 최연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최연주가 돌아간 후 며칠 동안 사무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오세정 부장은 평소보다 더 예민해져서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았어요. 특히 소윤에게는 더욱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김소윤, 이 복사본 다시 해. 살짝 비뚤어졌잖아. 부장이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소윤이 서류를 들여다보니 정말 미미하게 기울어진 것 같기도 했지만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윤은 묵묵히 다시 복사기로 향했어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그래도 점심시간만큼은 소윤에게 안식처였어요. 박복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 중 유일하게 마음 편한 순간이었죠. 오늘은 김치찌개 끓여왔어. 박복희가 보온 용기를 열며 말했습니다. 우리 소윤이 매운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소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일주일 전에 한번 언급했던 말을 이렇게 기억해주다니요. 김치찌개에서 올라오는 김을 보니 입에서 침이 돌았습니다. 복희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매일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제가 드릴 게 없어서 미안해요. 소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네가 맛있게 먹어주는 게 최고의 보답이지. 박복희가 소윤의 그릇에 김치찌개를 가득 담아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회사에서 힘든 일 많지? 소윤이 숟가락을 든 손을 잠깐 멈췄어요. 복희 아주머니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싶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을 보니 속마음이 저절로 드러났습니다. 조금 힘들긴 해요. 소윤이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박복희가 소윤의 손등을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얼굴 보면 다 알아. 억지로 웃고 있다는 거. 소윤이 깜짝 놀라며 박복희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자신을 세심하게 관찰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복희 아주머니는 어떻게 그걸 다 아세요? 소윤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10년 넘게 여기서 일하면서 사람들 많이 봤거든. 박복희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입으로는 거짓말해도 눈으로는 거짓말 못하더라고. 내 눈에는 착함이 가득해. 그런데 요즘은 슬픔도 섞여 있어. 소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들도 소윤을 그저 불쌍한 아이 정도로만 여겼는데 복희 아주머니는 달랐습니다. 네가 어떤 아이인지 난 알아. 박복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착하고 성실한 아이야. 그런 아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걸 보면 내 마음도 아프다. 그 순간 소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이해해주고 편들어주는 어른을 만난 게 처음이었어요. 감사해요, 정말. 소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할 게 뭐 있어. 우리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잖아. 박복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사람이 돌아보니 오세정 부장이 담배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는 소윤과 박복희를 보자 그의 얼굴에 불쾌한 표정이 스쳤어요. 부장이 담배를 입에서 빼며 말했어요. 김소윤, 여기서 뭐해? 점심 먹고 있습니다. 소윤이 얼른 일어서며 대답했어요. 부장의 시선이 박복희에게 머물렀습니다. 청소부와 사무직 직원이 함께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 못마땅해 보였어요. 이런 데서 먹지 말고 구내식당 이용해. 회사 이미지도 생각해야지. 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담배를 다시 물었습니다. 소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박복희는 의연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정리했어요. 부장이 사라진 후에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사흘 후 소윤이 평소처럼 뒤편 벤치로 가니 박복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2시를 훌쩍 넘겨도 나타나지 않아서 소윤은 혼자 가져온 삼각김밥을 먹었어요.
이상했지만 아마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박복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소유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싶어서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복희 아주머니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청소연구실에 가보니 다른 청소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복희 언니요? 아, 그분은 구내식당 출입금지 처분 받으셔서 지하 주차장 청소만 하고 계세요. 그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출입금지요? 소윤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부장님이 위생 문제 때문에 청소부들 구내식당 출입을 제한하신대요. 특히 복희 언니는 직원들이랑 같이 밥 먹는다고 해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소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복희 아주머니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였어요. 오세정 부장이 자신들을 본 후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윤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복희 아주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을 챙겨주던 그 따뜻한 손길,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던 반찬들, 무엇보다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그리웠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소윤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박복희를 발견했을 때 소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복희 아주머니. 소윤이 달려가며 불렀습니다. 박복희가 돌아보더니 반가운 듯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어딘지 쓸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 소윤아. 어쩐 일이야? 박복희가 걸레를 정리하며 물었어요. 아주머니, 쟤 때문에 이런 일 당하신 거죠? 소윤이 목이 메인 채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박복희가 소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냥 회사 규정이 바뀐 거야. 하지만 소윤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자신들이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부장이 본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밥 못 먹는 건가요? 소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복희의 얼굴에 잠깐 슬픔이 스쳤습니다. 글쎄,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 순간 소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이렇게 좋은 분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복희 아주머니는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분인데 단지 청소부라는 이유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아주머니. 소윤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도시락을 싸올게요. 여기서라도 같이 먹어요. 어머, 그게 무슨. 박복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주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 소윤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박복희가 소윤을 바라보는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위해 이런 마음을 먹어주다니요. 소윤아. 박복희가 소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소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가득 담았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함께 먹는 도시락은 예전보다 더 특별했습니다. 두 사람만의 작은 저항이자 변하지 않는 우정의 증거였거든요. 일주일 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던 소윤과 박복희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월요일 점심시간 소윤이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박복희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다른 층 청소하고 계시겠지. 소윤은 20분 정도 기다려봤지만 복희 아주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도시락을 먹으니 밥맛이 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함께 나누던 대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모든 주차장을 돌아다녀 봤지만 박복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소윤의 가슴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신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수요일이 되자 소윤은 참을 수 없었어요. 청소연구실에 가서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희 언니요? 며칠째 안 나오시는데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연락도 안 되고. 이상해요. 소윤의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복희 아주머니는 10년 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신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분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진다는 게 이상했어요.
점심시간마다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면서 소유는 얼마나 복희 아주머니가 그리운지 몰랐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맛있게 먹어라고 말씀하시던 목소리, 정성스럽게 반찬을 집어주시던 다정한 손길, 무엇보다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시던 그 마음이 간절했어요. 목요일 오후 소유는 사무실에서 일하다가도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복희 아주머니가 청소 카트를 끌고 지나가실까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보이는 건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 뿐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도시락 챙겨드린다고 해서 부담스러우셨나? 소유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아니면 회사에서 또 다른 제재를 가한 건 아닐까? 금요일이 되자 소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창고, 구내식당, 모든 화장실, 심지어 옥상까지 샅샅이 찾아다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건물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박복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발 무사하시길. 소유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신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던 복희 아주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3시쯤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최현주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미리 연락 없이 온 게 아니라 정식 방문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현주 뒤로 박복희가 따라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소유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설 뻔했습니다. 며칠 동안 찾고 찾던 복희 아주머니가 갑자기 비서실장과 함께 나타난 거였어요. 복희 아주머니는 평소보다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어딘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세정 부장이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비서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저분은 회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왔습니다. 최현주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소윤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김소윤 씨와 박복희 씨 두 분 다 회장님이 뵙자고 하십니다.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회장이 평사원과 청소부를 직접 만나겠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소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복희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무사하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바로 본사로 출발하겠습니다. 최현주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본사까지 가는 차 안에서 소유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평생 회장 같은 높은 분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옆에 앉은 박복희도 마찬가지로 조용했지만 가끔 소윤을 바라보며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괜찮을 거야. 복희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소윤은 도무지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없었어요. 왜 갑자기 회장이 자신들을 부른 걸까요? 혹시 지하 주차장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은 일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닐까 싶어 더욱 불안했습니다. 본사 건물은 지사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어요. 최현주 비서실장을 따라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소윤의 심장은 마치 드럼을 치는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서자 최현주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들어가시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회장실이 펼쳐졌어요. 큰 창문으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었지만 소윤은 그런 걸 감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있던 70대 후반의 남성이 일어났어요. 정 회장이었습니다. 하얀 머리와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지혜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소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특별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느라 수고했습니다. 정 회장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앉으시죠. 소윤과 박복희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자 정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평소 권위적인 모습을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마치 할아버지 같은 친근함이 느껴졌어요. 먼저 박복희 씨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 회장이 복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복희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뭘. 아닙니다. 당신이 해주신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소중한 일이었어요. 정 회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윤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 회장이 소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윤아. 정 회장이 부드럽게 불렀어요. 그 순간 소윤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소윤이는 제 외손녀입니다. 정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소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외손녀? 자신이 회장의 외손녀라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세요? 소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 회장이 눈가에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내 어머니가 제 딸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너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 소윤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가족이 있었다니요. 하지만 왜? 소윤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정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위나 학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능력을 기르길 바랐거든요. 그리고 박복희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당신 외엔 아무도 이 아이를 진심으로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돈도 지위도 없는 이 아이를 가족처럼 챙겨주신 건 오직 당신뿐이었어요. 박복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모든 일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회장실에서의 대화가 끝난 후 며칠 뒤 지사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오세정 부장이 개인 짐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본 직원들은 모두 당황했어요. 부장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방 계열사로 발령났어. 오 부장이 쓸쓸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평소에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본사에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회의록, 사내 감시 카메라 영상,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오세정 부장의 그동안 언행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신입사원에 대한 차별적 발언과 청소부 출입 제한 조치 같은 일들이 문제가 되었어요. 정 회장의 지시로 인사위원회가 소집됐고 결국 오 부장은 좌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의 눈치를 보며 소윤을 무시했던 다른 직원들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모두들 어색하고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윤아, 그동안 미안했어. 박 주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못했네. 소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인사평가에서 소윤이 신입사원 중 최우수 사원으로 선발된 거였습니다. 그동안의 성실함과 인간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였어요. 축하해, 소윤아. 동료들이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이제는 모두들 소윤을 다르게 바라봤어요. 단순히 고졸 신입이 아니라 소중한 동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복희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장학재단의 청년희망 후원단 명예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거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을 돕는 일을 맡게 된 거죠. 어머나,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난 일인가 싶어. 복희 아주머니가 임명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한 달 후 소윤과 박복희는 다시 그 뒤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사 사람들이 두 사람의 우정을 아름답게 바라봤습니다. 복희 할머니, 오늘 반찬은 뭐 해오셨어요? 소윤이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이제는 할머니라고 부르기로 했거든요. 우리 손녀 좋아하는 계란말이랑 멸치볶음이야. 복희가 도시락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눠 먹는 도시락은 예전보다 더 따뜻했어요. 이제는 숨어서 먹을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이였거든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소윤이 복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무슨 소리야. 오히려 내가 고마워. 복희가 소윤의 손을 다시 감싸며 답했어요. 네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졌는걸?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소윤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화려한 학벌이나 높은 지위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눠주는 정성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도시락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던 동료들도 절로 미소를 지었어요.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풍경이었거든요. 진짜 어른은 어깨 위에 걸린 명함이나 타이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두 손으로 건네는 온기와 마음으로 나누는 정성을 더 소중히 여기죠.
소윤과 박복희의 우정이 바로 그런 진실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 되어버린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